네, 이번에는 이제 갤럭시 S4 관련해서 시장 영향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영업부 이기택 과장님 모셨고요. 미도투자자문 PI팀 강성모 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과장님, 네.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세가 아주 날로 확장세입니다. 벌써 S4만 해도 1억대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지금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의 양강 체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건데 S4 출시 이후에 시장 지배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네, 일단 고무적인 형태가 작년 말서부터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무엇보다 삼성이 일단 작년 초서부터 애플을 제끼고 업계의 사상 최대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판매량은 1위 자리에 굳히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더욱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겠다라는 게 지금 삼성이 표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구성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진국은 교체 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약정이 2년 동안 지나면 그런 교체 수요가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은 아직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20% 이하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노리는 강자가 결국에는 세계 시장을 점유하는 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은 이제 신규 수요라는 얘기죠. 예, 그쪽은 신규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이 지금 현재 일본도 40%가 약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앞으로는 교체 수요와 신규 수요가 1억 명이 넘는 인구 수를 봤을 때 교체 수요와 신규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삼성이 거의 1위를 계속 고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고, 그런 방향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폰 전체적으로 시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애플 주가가 꺾이고 삼성도 1월 달에 조정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보다는 정체 쪽으로 시황이 돌아갔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다시 중국 시장이 교체 수요보다는 신규 수요가 많다라는 점을 들어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다시 갱신하려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한 700개가 넘는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위 업체들이 추격과 그리고 애플의 따돌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시나리오별로 그려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점검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일단 시장 점유율인데요. 제가 표를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표에서 나타나는 바대로 검정색 선이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 표에서 나타나는 모습대로라고 하면 네. 올해는 약 한 30%대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중에서 이제 삼성과 경쟁사인 애플, 그다음에 노키아, 이 중국 업체죠. ZTE, 하웨이, 그다음에 LG전자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애플이 잊어버린 시장을 삼성이 점유했고 그 하단 업체들도 점차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국에서 스마트폰 연간 침투율을 봤을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20% 미만이지만 올해는 약 한 30% 중후반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에는 40%를 넘길 것으로 보이고, 내후년도 2015년도에는 50%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침투율이라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비율을 얘기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핸드셋 출하량, 이 네. 파란색 막대가 핸드셋,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인데, 네. 그중에서 회색 막대가 성장성이 두드러진다라는 예. 부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신규 수요가 중국 쪽에서 나타날 텐데, 그럼 중국 통신사, 그러니까 차이나 모바일, 그리고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이 3사를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차이나 모바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억 명의 통신자 가입자를 네.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요. 두 번째로는 유니콤은 약 2억 명, 그리고 마지막에 텔레콤은 1억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세 업체에 다 납품할 수 있는 핸드셋 제조업체가 어디냐라고 보면 삼성전자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표 하나가 있어서 이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하웨이, 레노버 그리고 중국 브랜드 업체가 애플이 잊어버린 시장, 그러니까 삼성은 계속해서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 1분기까지만 재작년 1분기까지만 해도 적게 약 한 7, 8%뿐이 안 되던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최근에 들어선 중국 내에서 약 60% 차지한다라는 그래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위 업체들의 경쟁을 따돌리면서 상위 하이엔드급에서 많은 판매고를 기록해야 삼성이 이번에는 좀 더 선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동향과 함께 그 삼성의 지배력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쓰시지만 교체 수요가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기능이 잘 작동을 안 하거든요. 피처폰 같은 경우 오래 가는데 스마트폰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 일부러 이렇게 교체 수요 새로 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수명이 길진 않은데 뭐 업체들로 봐서는 뭐 그게 수혜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갤럭시 S4가 나와서 시장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갤럭시 S4의 제품과 삼성전자의 시장 장악력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까?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들어와 봤는데요. 대신증권 박강호 팀장 의견 들어보시죠. 갤럭시 S4의 시장 진입은 성공적일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S4를 중심으로 점유율이 독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하드웨어의 차별화를 갖고 있고요. 또한 브랜드 인지도를 감안했을 때는 경쟁 제품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갤럭시 S4의 판매량은 시장 예상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분명히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G와 LT를 동시에 판매량이 이루어지는 갤럭시 4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공략을 제대로 할 경우에는 내년 1분기 중으로는 1억 대가 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S3가 이미 3분기 정도를 합쳤을 때는 7천만 대 정도를 넘어선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어서 이번엔 갤럭시 4가 대등한 경쟁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1억 대까지도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하드웨어를 갖춘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좋은 제품으로 판단을 하시네. 애널리스트는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신가 봐요. 강성모 팀장님, 지금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S3가 7천만 대 정도 팔려 나가고 있고요. 네. 예. S4는 1억 대 판매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렇게 될 경우에 스마트폰 산업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일단은 삼성이 목표하고 있는 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출시하자마자 월 1,000만 대씩 지금 판매하겠다라는 건데 1,000만 대씩 팔면서 결국에는 1억 대를 판매하겠다. 스마트폰 판매에 1억 대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팩 행사 이후에 한 4월 중하순경부터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부품업체들 지금 파악을 해봐도 이번 달에는 한 600만 개, 뭐 이 정도로 나가다가 다음 달부터는 1,000만 개씩 부품이 발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1,000만 대, 월 1,000만 대 핵심을 차트로 먼저 보고 가시면요. 이 차트에서 핵심이 결국에는 아이폰의 판매 속도를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아이폰의 판매 속도를 쭉 차트로 보시면은 아이폰이 처음에 아이폰 4, 아이폰 4S, 아이폰 5의 이 초기 판매 속도가 상당히 가파른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좀 호행하는 면들이 있었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목표하는 바대로라면은 지금 판매 속도가 거의 아이폰 5에 견주어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초기에 마케팅을 엄청나게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뉴욕의 심장부에서 하는 것도 결코 이제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갤럭시 S 시리즈별로 살펴보면은 S1 같은 경우에는 2,500만 대 정도, 그리고 S2 같은 경우에는 4,000만 대 정도, S3는 지금 계속 판매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량을 결국 삼성이 한 4개월 만에 모두 판매하겠다라는 결론이고, 지금 부품업체들 확인해 보더라도 작년에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증설을 한 30-40%씩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은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매출도 커졌지만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이익의 증가폭은 더욱 가팔라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1억 대 판매가 가능해 보인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S에서부터 S3까지 지금 달려왔고요. S4 공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스마트폰 시장에 강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 어떤 제품들이
모습들로 이렇게 시리즈별로 지금 S4까지 왔는지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의 과거를 좀 볼까요? 정지현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현입니다. 이번 주 공개되는 갤럭시 S4와 관련해서 이 시장에서도 수혜주 찾기로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지난 갤럭시 시리즈의 스펙 전후에 나타났던 부품 업체들의 주가를 분석해보면 신모델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개 전 1개월간의 수익률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공개 이후에는 업체별 주가 차별화가 강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갤럭시 S 시리즈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더불어서 갤럭시 S4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갤럭시 S가 2010년 6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갤럭시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는데요. 갤럭시 S 슬로건은 3S였죠. 즉 스피드와 스크린, 슬림을 내세우면서 총 1,400만 대가 판매된 10밀리언 셀러폰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후에 약 10개월 만에 갤럭시 S2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 갤럭시 S보다 좀 더 확대된 120여 개국으로 공급이 됐는데요. 더 빠르고 더 선명하고 더 얇아졌다가 당시 갤럭시 S2에 대한 요약 평가였습니다. 이 갤럭시 S에 비해서는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슬림해진 두께가 최대 강점으로 꼽혔고요. 더불어서 한국 시장에서 처음 출시하고 국내 이동통신사 3사에서 동시 출시하면서 갤럭시 시리즈로는 인기를 끌고 또 인지도도 확산이 됐습니다. 반면에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 6월 약 1년 2개월 만에 갤럭시 S3가 출시가 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등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전 세계 28개국에 출시가 됐고요. 단일 모델로는 삼성 휴대폰 역사상 최다 국가를 통해서 출시가 됐습니다. 얼굴과 눈, 또 음성과 모션 등 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인식해서 동작하는 기능 등이 큰 주목을 받았고요. 본격적인 LTE 시대가 열렸었죠. 이때 외신들의 반응은 엇갈렸었는데요. 신기술에 대한 놀라움을 표하는 반면에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S3가 자사 사상 최대 안드로이드 폰 선주문 기록을 세웠고요. 또 드디어 갤럭시 S3가 아이폰 4S의 판매 실적을 3분기에 따라잡았습니다. 네,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14일, 국내 시간으로는 15일 오전쯤이 되겠죠. 갤럭시 S4가 드디어 발표가 되는데요. 갤럭시 S4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티저 광고가 나오면서 또 한 번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예상되는 종목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추측되고 있는 갤럭시 S4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옥타코어를 탑재할 것인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옥타코어 탑재 여부는 배터리 용량 증가와 관련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눈동자 인식 기술 여부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관련주들은 일찌감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S3의 경우에는 출시 전후로 해서 주가 흐름을 분석해보면 PCB와 수동 부품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다가 출시 후에는 카메라와 케이스 관련 주들의 주가가 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갤럭시 S 시리즈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또 갤럭시 S4에 대한 전망까지 짚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수혜주 찾기는 스튜디오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지현 캐스터였습니다. 시간이 1시 25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수 잠깐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4포인트 하락이죠. 1985입니다. 그나마 이제 12시를 돌면서 조금 반등세로 위쪽으로 좀 돌려놓았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오름세죠. 550선을 뚫고 가는 모습들입니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선물도 약세입니다. 기관이 1,700억, 기관이 1,600억, 외국인이 1,700억씩 순매도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는 1,100억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저희 성공투자 오후 증시에서 미리 보는 갤럭시 S4 기획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S4 공개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기능이 탑재돼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ጭንቀ럽게 우리 애널리스트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능들이 어떤 게 추가되는 걸로 보시는지부터 인터뷰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현재는 정확한 어떤 스펙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얘기 종합해 봤을 때는 기존의 하드웨어 단말기 중에서는 최고의 사양을 갤럭시 S4가 채택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휴머니즘이 강화된 사람과의 어떤 센서가 많이 채택이 되면서 동작 인식, 음성 인식, 그 다음에 아이 스크롤이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좀 휴머니즘이 많이 접목된 제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과의 큰 차별화는 없지만은 다른 경쟁사 대비 하드웨어의 우위가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경쟁력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갤럭시 S4 스펙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들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하드웨어 스펙의 추가적인 진화,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일단 사용자 경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플로팅 터치, 그다음에 스마트 스크롤, 스마트 포즈와 같은 기능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동작 인식과 관련된 산업들의 그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높다는 부분을 뒷받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팅 터치의 경우에는 갤럭시 S4에서 그 갤럭시 노트 시리즈와의 그 컨셉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S4에 그 S펜을 탑재하지 않는 대신에 이제 채택이 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비접촉식 그 근거리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갤럭시 S4 사용자들은 스마트 스크롤 기능을 이용해서 시선이 컨텐츠 하단에 도달을 했을 때 자동으로 스크롤링 다운이 돼서 다음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되고 또 스마트 포즈 기능을 이용해서 시선이 휴대폰 스크린 밖으로 이탈을 했을 때 재생 중이던 뭐 동영상 컨텐츠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중단이 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하면서도 독특한 사용자 경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상의 진화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그 엑시너스 5 옥타코어 AP가 탑재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제 풀 HD AMOLED 패널, 그리고 세 번째로는 1300만 화소 카메라 모듈이 삼성으로서는 최초로 채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무선 충전 탑재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강성모 팀장님, 앞서 우리 정지현 캐스터하고요, 전문가들이 S4에 어떤 기능이 탑재되는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장 핵심적인 분야고요. 중복된 부분들은 조금 제외하시고, 네. 이 기능 관련해서 또 이 옥타코어라는 게 또 뭔지 기능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옥타코어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해서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두뇌가 8개가 탑재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기존의 네. 쿼드코어 같은 경우에 4개였는데 네. 8개를 탑재함으로 인해서 그 처리 속도가 배터리 효율을 빨라진다는 더 거죠? 높여주고 네. 또 편의성을 많이 높여주는 네.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요, 또 특징적으로 보시는 것들. 네, 일단은 저희 아까 이제 뉴욕에 나가 계시는 김시현 기자님 네. 이제 티저 영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티저 영상을 안 보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번에 어떤 디자인으로 나올 것인가. 여기서 보시면은 초대장이 기본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이 귀여운 아이가 메고 있는 넥타이도 블랙 앤 화이트. 이제 주력 색상은 블랙 앤 화이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네. 아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오레오 과자. 이 오레오 과자 같은 경우는 색상이 이번에 또 특징적으로 오레오 색상이 하나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오레오가 무슨 색인데요? 약간 찐갈색 갈색, 종류죠. 예. 예, 고급스럽게 그런 종류로 나올 수 있다라는 네. 점이고, 그리고 이제 갤럭시 S4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상 분해도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 뭐 어떻게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노트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제외되는 거는 역시 뭐 S펜을 빼고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부품별로 보시면은 지금 OLED 쪽 같은 경우에는 그린 폴레드, 즉 이제 발광 소자인 RGB 중에서 레드는 기존의 인광 소재를 채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린 소재는 이때까지 형광 소재를 채용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 그린 소재를 인광으로 바꿔서 배터리 효율을 더 높이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출시가 되고 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터치칩에서 지금 논란이 많았었는데 국내 업체인 이제 멜파스 터치칩을 채용하다가 미국 업체에 이제 터치칩을 채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즉 이제 이 터치 방식이 최근에 아까도 나왔지만 변화되는 부분에서 이런 터치칩으로 좀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카메라 단이 요새 뭐 가장 핫한 것 같은데
IR 필터라는 것을 기존에 채용하다가 이 노이즈를 방지하기 위해서 블루 필터라는 것을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나노스라는 업체가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포커싱 렌즈 같은 경우에는 삼성광통신, 지금 삼성전자로 흡수된 이런 관련 업체들, 특히 여기서도 뭐 코렌 같은 업체들이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뭐 삼성전기항에서는 세코닉스, 디지털옵틱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있지만 여기에 공급 부족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가지고 대만의 라갈이라는 애플량으로 납품하는 업체가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품들로 넘어가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를 한번 찾아보면 스피커 단에서는 대만의 AAC 테크놀로지라는 업체가 또 신규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공급 부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애플량으로 납품하던 대만 업체들을 하나둘씩 지금 흡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급 부족이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 쪽에서 좀 변화되는 부분들은 보호회로를 납품하는 업체가 뭐 파워로직스, 넥스콘테크 이런 업체들이 있었는데 넥스콘테크가 애플 향에 지금 집중을 하면서 마켓시어가 많이 줄어들고 파워로직스가 거의 독점적인 체제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S4에는 기존보다 부자재 수가 1개에서 2개 정도 더 늘어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